오늘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 텅 빈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을 완벽한 업무 공간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그 유리 칸막이 시공에 숨겨진 복잡성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한 필수 요소를 파악하는 게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입니다. 사실 기성품 가구 사서 막 툭툭 배치하듯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치수 하나까지 정확히 재단해야 하는 맞춤 정장 제작이랑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맞춤 정장의 첫 단계가 줄자 들고 치수 재는 게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바로 관리사무소의 사전 승인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사무실하고 다르게 공조 설비나 소방 시스템이 건물 전체랑 연동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솔직히 그냥 일단 주말에 몰래 설치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안 되나?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게 쉽거든요. 그냥 실내에 벽 하나 세우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요. 그 안이란 접근이 진짜 가장 큰 참사를 부릅니다. 스프링클러나 환기구를 가리는 식으로 건물 전체 소방 안전에 영향을 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원상복구 처분 같은 걸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기껏 세우던 칸막이를 전부 철거해야 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정도면 끝없이 지연되고 철거와 재시공 때문에 예산이 2배로 깨지는 셈이죠. 와,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까요. 행정 절차 통과가 모든 시공의 첫 단추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깐깐한 행정 절차네요. 그럼 거기를 무사히 통과하면 그 다음은 역시 비용 문제겠죠? 흔히 그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할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예상하시죠? 하지만 실제 견적 산정 방식은 물리적인 치수 자체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가로, 세로, 놓기, 그리고 문의 개수나 유리 종류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아, 바닥 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인 치수가 기준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층고가 정말 결정적이에요. 지식산업센터는 일본 건물보다 천장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보통 탁 트인 느낌이 나게 층고가 꽤 높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층고가 높아질수록 유리가 받는 풍압이나 진동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리가 아니라 훨씬 두꺼운 강화 유리를 써야만 합니다. 또 그 엄청난 무게를 버틸 특수 금속 프레임도 필수적이고요. 당연히 단가가 확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공간 좀 아끼려고 보통 슬라이딩 도어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슬라이딩 도어는 훨씬 비쌉니다. 무거운 통유리가 천장에 매달린 채로 움직여야 하니까 일반 여닫이문보다 강력한 산업용 롤러나 복잡한 레일 시스템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껑충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솔직한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만약에 공장에서 프레임이 딱 도착했는데 사이즈가 살짝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현장에서 쇠톱이나 그라인더로 몇 센티미터 정도 깎아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맞춤 정장 비율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미 잘려나간 원단을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유리는 현장 수정 자체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강화유리 가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공장에서 고온 열 처리를 마친 강화 유리는 단 1mm라도 현장에서 자르려고 시도하는 순간 내부 응력이 깨져버립니다. 헉, 진짜요? 네, 그냥 수만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금속 프레임도 마찬가지인가요? 당연하죠. 프레임도 정밀한 용접이랑 도장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현장에서 임의로 잘라내면 아예 조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단 1cm의 오차도 물리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군요. 사전 사이즈 측정이나 가견적은 진짜 말 그대로 단순 참고용일 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정밀한 현장 실측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야 최종 비용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물리적인 치수랑 비용이 다 확정되고 나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그 공간의 진짜 쓰임새를 진지하게 고민할 차례입니다. 보통 개방감을 주려고 투명 유리를 통으로 쫙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요? 어떤 게 있을까요? 프라이버시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에서 진행되는 회의의 기밀 내용이나 사람들의 움직임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곧바로 생기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나중에 아차 싶어서 투명 유리 표면에 반티명 필름을 추가로 시공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처음부터 불투명 유리를 설계에 포함하는 것보다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격이거든요. 결국 자연광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시선 차단 여부를 초기에 탁 결정하는 게 예산을 아끼는 지름길이겠네요. 오늘 심층 탐구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시공 전에 통제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네, 맞아요. 정리하자면 4가지 핵심 통제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사전 확인, 오차 없는 현장 실측, 예산과 하중을 고려한 문의 형태 결정, 그리고 목적에 부합하는 유리 종류 선택입니다. 네, 단계를 공사 전에 완벽히 통제해야만 2번 공사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거군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물리적인 벽을 하나 세운다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공간을 나누는 걸 넘어서 빛과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을 어떻게 통제할지 결정하는 꽤 고도의 행위입니다. 그러게요. 내 몸에 꼭 맞게 재단된 맞춤 정장이 사람의 행동 거지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단절을 위해서 세워 올린 이 투명한 벽이 업무 공간 내에서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물리적인 벽 너머로 이어지는 상호작용의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남기면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